너무 착하신 분들이야. 아 그게 걱정이에요. 나도 착하잖아. 에헤이 그렇잖아. 기왕이 우리말로 일본에서 왔다 어쩐지 좋아하더라. 정영진 체육에 걱정 말아요 서울. 자, 오늘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2 저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선재 팀장님, 그리고 김희선 대리님, 신나윤 대리님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요?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 한남 충장의 존재를 알고 오신 겁니까, 세 분은? 알았다면 안 왔겠죠? 소문은 들어. 아, 소문은 아,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어디 소문보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죠? 일단 뭐 대화하기 전이니까 일단은 좀 웃으면서 시작합니다만, 그러나 이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 네.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남 충장을 반드시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세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한남충이란 말을 자꾸 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한남충이란 단어, 네.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특히 뭐 인터넷을 네. 중심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거부터 좀 못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김희선님. 서로를 비하하는 그러진 말자. 네, 쓰지 말자는 게 저희 취지고요. 저희가 성평등 언어사전이라고 이제 발표하는 단어 안에서도 네. 비하 단어는 거의 빼고 이제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생활에서 쓰는 단어들을 바꿔보자는 네.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네. 한남충이라는 단어도 오늘은 쓰지 않으시면 그렇습니까? 좋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저는 양심이 있어서 한남충에 감투를 좀 씌워줬습니다. 한남충장으로. 네. 성평등 언어. 이 언어가 사고를 또 지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쓰는 언어가 내 생각을 너무 고착화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대답들 빨리빨리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윽박지르러 성분들이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오겠네. 우리 페미니스트 시장 살려야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2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시즌1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이 됐나 보군요. 저는 잘 몰랐는데 말이죠. 모르셨어요? 죄송합니다. 페미니스트인데 어떻게 이걸 몰라? 너무 죄송합니다. 시즌 1이 이제 그 2018년도 작년에 그 5월 말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이거 성차별적이다 느끼는 이런 언어를 갖다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냥 주관식으로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관식으로 제안해주신 것들 중에서 뭐 비속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비속어라든지 또는 어떤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남녀노소를 여남, 소남, 소녀 뭐 이런 식으로 바꾸자. 남녀를 여남으로 바꾸는 것도 또 하나의 성이 앞으로 오는 거니까. 그럼 여자가 앞으로 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또 다른 차별이 되는 거라든지 또는 대체가 안 되는 언어가 있어요. 이렇게 오래 전부터 이 좀 차별적인 단어는 바꾸자, 특히 호칭 같은 걸 바꾸자 의견을 많이 있으셨는데 대체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선정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 시민들이 공감을 많이 하고 영향력이 큰 것을 작년 시즌 1에서 10개를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때 혹시 10개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대표적인 게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자고요.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자. 네네.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거죠? 그 좀 자세하게 우리 한남 충장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이라고 하면 그 출산을 하는 그 어머니. 예, 이제 좀 한정시키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탓을 여자 탓으로 느끼게 할 거겠죠? 가능성이 있다는 근데 거군요. 이제 출생이라는 것은 그럼 뭐 특별히 어머니나 누구만의 책임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좀 문제이니까 그걸 아마 출생 쪽으로 바꾸신 거다. 맞습니까? 우리 충장 의견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이 친구가. 네. 그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유모차를 유아차로 바꾸자. 그러니까 유모. 그게 이제 유가 저주자에 또 어미모자거든요. 어미모자니까. 요즘 유아차를 남성들도 굉장히 많이 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유모차를 유아차로 바꾸자 이런 제안이 있으셨는데 이 시민 제안 호응이 되게 높은 게 그 텔레비전의 이제 인기 프로그램인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이렇게 자막으로 바뀌어서 유모차 대신 유아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그 언어를 성평등 언어로 우리가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기존 언어를. 근데 이게 우리 한남 충장 수하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이제 억지스럽거나 그리고 이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롱의 대상이 되면서 이 전체 이것들 취지가 다 퇴색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 찢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자는 게 시즌 2죠. 보완이라기보다 새로운 단어를 조금 더 오픈을 해서 아, 더 발굴한 겁니까? 추가를 아, 해서 더 추가입니까? 네네. 아, 보완이 아니라? 네. 그럼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네. 이번에 시즌 2에서는 이제 그 작년에 시즌 1이 시작되고 저희가 언어 사전만 한 게 아니라 생활 사전이라는 것도 추가로 더 했어요. 그래서 뭐 학교 생활에서 성차별적인 것, 직장 생활에서 성차별적인 것들 단어만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그런 시민 제안들을 받아서 묶어내면서 시민분들도 같이 성장하시고 계시다는 느낌이 저희 이제 제안 들어온 단어들을 보면서 저희도 들었고요. 유아차를 유모차로 바꾸자. 요거 우리 충장님 함께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요? 유모차를 유아차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네.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합의해야 될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번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런 언어가 문제인지 아니면 그런 환경이 바뀌면 언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지 아니면 언어를 통해서도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 건지 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런 언어의 변화가 이 전체 사회 문화라든지 아니면 좀 우리 실제 생각들을 좀 바꾸기도 하는 건지 뭐 네. 그런 사례들이 좀 있다면 바꾸죠. 바꾸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노력을 병행하자는 거죠. 뭐 언어만 바꾸면 세상 다 바뀝니까? 사회 어떤 시스템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병행하자는 건데 이걸 왜 제가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세 분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언어 사전 신나윤님. 네. 시즌 1에 발표한 자료 중에 그 단어 중에 네. 몰래카메라를 불법 촬영으로 네네네. 바꾸고 리벤지 포르노를 디지털 성범죄로 바꾼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렀을 때는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고 좀 몰래카메라가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도 씨 하던. 있고 네. 좀 재미있는 요소로 소비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성범죄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함으로써 그렇지.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캠페인을 저희가 같이 단어만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그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라는 캠페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걸 굉장히 강조 많이 했던 앵커 생각이 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또 문득 들기도 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생각들을 아마 듣는 분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옛날엔 장애자라고 했잖아요. 네. 일단 장애인으로 바뀌었고 장애우까지 갔어요. 장애우가 이제 중간 단계 아닙니까? 아니죠. 장애우가 이제 제일 낮은 버전인데. 그거 다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장애인 분들이 실제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었죠. 강아지도 옛날엔 개 그러다가 애완견 하다가 반려견 됐죠. 반려견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이라는 것도 역시 또 다시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지금 이제 바꾸려는 단어들이 실제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이것도 굉장히 고민할 필요는 좀 있겠다는 실제 생각이 그분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예를 겁니까? 들면 이 단어에서 지금 지칭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생각도 좀 잘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그 정도 의견은 저희 쪽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어디야? 그럼 새로 뭐 바꾸신 용어들 한번 좀 저희가 살펴볼까요? 네. 솔직하게 네. 우리 충장님이 이거는 좀 거부감 있다. 이거는 괜찮네. 이런 거를 점수를 좀 매겨드려.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네, 그거를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런 사람들이 변해야 언어가 바뀌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센 거부터 가죠. 센 거부터. 센 거. 네. 이걸로 갑니다. 나. 어떤 거? 그 운전 못하는 사람들을 네. 그냥 덮어두고 저 김여사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운전 못하는 여성들을 비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자 운전자가 교통사고율이 높다라는 데이터가 없죠? 없죠. 없습니다. 여자가 더 못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뭐 제가 뭐 딴지 걸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네. 뭐 김여사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이거 해요. 운전 미숙자로 네. 정정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예를 들어
정말 저 같은 한남 충장이 네. 아래 하달해 갖고 생긴 단어는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그 경험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 어쩔 수는 없긴 한데 네. 여러 운전 상황들에서 많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행동을 했을 때 많이 아마 좀 뭐 여성들을 좀 목격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진짜 그 차별적 뭐 그럴 인식 수도 때문에 있지. 그렇게 네.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 시계를 보면 11시 11분 자주 목격하는데요. 11시 13분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11시 11분은 자주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시 11분? 네, 그러니까 1111. 아. 나는 시계만 보면 1111이야. 이런 사람들 많아요. 네. 왜냐하면 112일은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운전을 못하는 건 내 기억 속에 안 박혀. 근데 여자가 못하는 건 기억에 박혀요. 나는 이게 조금은 이제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 아, 이 김여사란 말이 언제 많이 나왔냐면 네. 90년대 초 중반부터 한 2000년대 초 요 정도까지 많이 나오고 네. 요즘은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한참 90년대 초 중반부터 이제 여성 운전자들이 본격적으로 거리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예전에는 없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보 운전의 비율이 여성들이 높았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뭐 김여사라 이런 말이 나오고 뭐 집에 가서 소뚜껑이나 돌려라 뭐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했었던 비하적인 표현이 있었는데 네. 시대가 바뀌면서 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말들을 그렇게 누구한테 쓰는 것이 설득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도 지금 뭐 김여사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지 않는 게 여성분들의 운전도 이제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쓰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건 요즘 그렇게 많이 쓰는 그러면 말은 아니라고 지침 봐요. 내려주세요. 이건 뭐라고요? 쓰지 말자고. 김여사라는 단어. 아 진짜 도와주십시오, 중장님. 알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쓰지 마. 예, 운전 미숙자로 대체합니다. 자, 다음 갑니다. 그 세 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참. 세 분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분이 더 잘하시죠. 분여자예요, 분여자. 자, 분여자로 갑니다. 네, 분여자. 네. 이게 이제 정확히 어떤 뜻이죠? 분여자를 이제 사전적 국어대서에서 찾아보면 네.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분여자고요. 음. 그다음에 아녀자는 그 나이 어린 여자와 그 뭐 아이를 이르는 말이 이제 아녀자거든요. 그래서 오. 분여자, 아녀자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예전의 방식으로 이렇게 나눴던 거여서 네. 그 법도 이렇게 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이거를 그냥 여성으로 이렇게 통칭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제정하셨거든요. 여성으로 통칭하자. 그리고 분여자란 용어 자체가 좀 옛날식 용어입니다. 옛날식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충장님? 나쁘진 않은데요. 네. 예를 들면 유부남 유부녀는 어떻습니까? 유부남, 유부녀. 네. 유부남, 유부녀. 저는 뭐 그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써? 네. 왜? 유부남이 좋으니까. 유부녀가 좋고. 아 그럼 인정. 가볍게 넘어갈까요? 자, 분여자는 여성 성평등 언어를 쓰자고 제안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여성으로 이제 다 통칭하면 당연히 이제 뭐 사실은 문제가 없죠. 근데 여성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이게 성이 여성인 말 그대로 뭐 0세부터 뭐 99세 뭐 모든 분들이 이제 다 포함되는 게 이제 여성이라는 개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지칭하는 단어를 쓸 때 예를 들면 뭐 결혼한 여성 아니면 뭐 기혼 남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쓸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텐데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 과연 그러면 어떤 적절한 대안이 있는가? 그렇지, 그거는 분여자의 대안이 과연 여성일 수 있는가? 나도 그 생각 아까 했어. 왜냐하면은 청년, 중년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인간으로 합시다라는 것과 약간 비슷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순간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결혼한 여성, 기혼 여성 이런 식으로 기혼요? 붙여서 쓰면 되지. 굳이 분여자라고. 분여자라고 굳이 네, 안 옛날식 쓰는 표현을 말을, 쓰지 말자. 게다가 네. 성숙한 여자라는 의미가 네, 무엇인지 의미 불분명하죠. 자체가. 성숙한 네. 여자라는 게.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분여자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의미가 더 혼선이 되는 거예요. 총각 어떻습니까? 총각. 총각? 총각은 처녀 총각할 때 총각이요. 네. 네. 총각은 쓸 건데요, 우리 쪽에서. 처녀는 처녀도 우리 쪽에서 쓸 겁니다. 쓸 거요? 쓰죠? 맞죠? 처녀 써요? 우리 쪽에서 씁니까? 처녀? 일단은 우리 쪽 나누시면 안 됩니다. 나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야, 너 똑바로 해. 그러니까 언어사전이나 이걸 저희가 하면서 그 시즌 1을 작년에 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은 이제 시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시즌 2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왜 남성들의 의견은 없냐, 너무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저희가 이제 주제별로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네. 뭐 학교생활, 직장생활 받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1일 그 노동절 네네. 맞아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남성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건 저희 김희선 대리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네. 남성들이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좋네요. 네. 네, 김희선 대리님. 네. 저희가 이제 성별로 한번 그때 꼽아봤는데 네. 남성이 경험하는 직장 내 성차별 사례라고 해서 남자는 육아휴직하면 안 되냐, 승진을 못한다. 그래서 뭐 남자가 그것도 못하냐 이런 비판도 받는 게 정말 네네. 싫으시다고. 남자가 그것도 못해? 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뭐 여자가 그것도 못해라는 표현은 많이 안 쓰죠, 직장에서. 네, 그건 적절하네요. 여자들은 이런 건 여자가 해야지. 여자는 이런 건 네. 여자가 해야지. 커피는 여자가 타야 제맛이지. 맞아. 뭐 여직원이 정리 청소 같은 건 여직원이 해야지. 그러니까 가사노동 자체가 집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좀 답답해하셨고요. 남성분들은 남자가 돼서 술 한 잔 못하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진상 고객이 오면 남자 직원분들을 이렇게 다 바라보며 응대하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도 싫다고 하시고, 남자가 말이 많으면 남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남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이런 성차별을 겪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성별 구분하지 말고 그냥 땡땡씨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바꿔달라. 뭐 남녀가 많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또 인정합니까? 또 뭐 있습니까? 아니 뭐를 말씀드리시냐면 이제 사실은 요즘 직장에서 야, 여자가 커피 타지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게 뭐 일부 뭐 다른 움직임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건 뭐였냐? 97년 IMF예요. IMF 전까지는 직장이라고 하면 무조건 회사 사무실마다 한 명씩 그 여비서가, 그러니까 저 격리 비슷한 뭐 이런 짜투리를 하는 분들이 여성으로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여상 졸업한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두 분씩 꼭 있었다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늘 손님 오고 하면 다 그냥 커피 타는 게 의뢰 그 사람들의 직무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IMF 되면서 다 구조정됐어. 아예 그냥 직장에 그런 사람들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사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일을 할 사람도 없고 그런 일을 누가 지시하기도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언어가 이렇게 세상을 바꾼 건지 아니면 이제 이런 상황 자체가 그런 뭐 언어조차도 이렇게 만들어 간 건지, 물론 이제 상호작용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참 뭐가 먼저인지 이제 제가 문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저 세 분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이런 건 여자가 해야지 이런 표현을, 커피 타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건 여자가 커피 타야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일단 저희는 좀 재단에서는 저희 그런 일은 없고요. 있다고. 근데 저희가 분위기 좀 타세요. 시민 의견을 받고 저희도 깜짝 놀란 게 아직 그런 곳이 많이 있는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의견에서는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작은 데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작은 데는 더 많고. 그러니까 옛날 사장님 있고 뭐 이런데. 그래서 저희도 이런 일이 있어?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있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확실히 예전보다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고, 그러나 이제 작은 규모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혜윤지 씨. 그 정도는 좀 저희 응답 합의합시다. 중에 한 10.7% 정도가 그 커피 다과 정리 청소 같은 것들을 시키는 게 성차별적인 걸로 지적을 명확히 하신 경우였거든요. 저희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 문제를 삼자 치면 남자 직원들도 아마 불만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좀 힘쓰는 일에 대해서는 또 정수기 물통이냐? 아니 그러니까 힘쓰는 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힘의 뭐 순위를 정해갖고 힘센 사람이 정말 하는 게 뭐 맞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일단은 남직원이 아무리 저기 왜소하고 키가 작더라도
더 덩치 크거나 힘이 셀 수 있는 여성보다 더 우선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고쳐야 되는 그런 거 거죠. 바로 잡겠습니다. 네. 예, 우리 쪽에서 그건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직장편 제시했을 때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냈습니다. 네. 남성들이 뭐 냈어요. 힘쓰는 거 뭐. 제가 아주 저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건 아니죠. 그 정도는 네. 우리도 받아들이고 아, 그래요? 우리도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선반 위에 뭐가 이제 높은 곳에 물건이 있어. 그때 뭐 꼭 남자라고 해갖고 꺼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키 큰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렇게 거죠. 가는 겁니다. 네. 우리도.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단어 한두 개 정도만 짧게 좀 할까요? 버진로드요. 버진로드. 네. 이거는 뭐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네. 이게 뭐 어떤 게 문제가 있죠? 버진로드가 버진이 처녀, 수처녀라는 뜻이 있어서 음.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결혼 당사자들이 입장하는 길이라는 그런 길인데 거길 버진로드라고 표현을 하고 또 어떤 순결에 대한 강조라든지 그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영어도 아니거든요. 영어는 또 다른 말이고 해서 이 콩글리시입니까? 네, 이거 자체를 그냥 뭐 웨딩 로드라든지 그런 결혼 당사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로 표현하는 말로 바꾸자 이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기왕 이제 성평등 언어로 대체할 거면 우리말로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웨딩 로드라고 하셨네. 네. 네, 이런 부분은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기왕 대체할 거면 우리말이 더 좋잖아. 어떻습니까? 어떤 거 좀 좋은 아이디어 좀 내봐요. 혼사길. 좋잖아. 기왕이 우리말로 이렇게 혼사길 해가지고. 좋네. 네가 내 혼사길 막 길이 막히는 파동 걸어가는데 네가 내 혼사길을 막고 있어. 버진로드는 이게 영어도 아니었구나. 이게 약간 그 결혼할 때 뭔가 버진로드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많고 이런 많이 쓰이는 말이어서 무심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해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요. 또 아니 버진로드는 제가 이제 뭐 진짜 이건 딴지 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언어라는 게 시대를 흐르면서 또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의미가 많이 바뀐다고 저는 봐요.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정확한 원래 그 의미를 지금 쓰고 있느냐? 예를 들면 뭐 잡이라는 단어도 원래 그 의미는 무슨 뭐 나무 한 뭉탱이 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직업 이렇게 쓰이는 것처럼 네. 버진로드도 저는 뭐 이게 뭐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를 떠나서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길로 이제 인식을 하고 쓰는 건 거잖아요. 네. 여기에는 수천여만 저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지금 시대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정체불명의 언어잖아요. 버진로드가. 정체불명의 콩글리시는 엄청 많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우리 바로 잡자는 거죠. 다 바꿔? 다 바꿔야지 형. 시간 좀만 내서 바꾸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에서 버진로드라고 쓴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뭐 시대가 바뀌어갖고 뭐 꼭 수천 년만 걸어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일견 타당합니다. 네. 근데 이거 쓰는 데가 없어. 버진로드 자체가. 우리 이거 쓰잖아. 근데 이게 영어에서 온 건데 영어권에 일본어. 일본 야, 일본은 몰랐다. 일본에서 왔다. 어쩐지 좋아하더라. 와, 왜 이렇게 좋아하나 했다. 그만해. 일본에서 왔다. 딴 데도 아니고. 자, 이 버진로드 수출 규제합니다. 네, 저 빼겠습니다. 요거 이거. 뺍니다. 네. 규제합니다. 네, 요거는 대체어는 조금 아쉽다. 웨딩로드가. 네, 요거 영어로 대체한 건 좀 아쉽네요. 네. 하나만 더 볼까요? 뭐 있습니까? 없으면 수유실. 수유실? 하나, 예. 수유실. 수유실은 수유실이라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데 엄마가 아이 젖주는 곳이죠. 네네. 네. 모유 수유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 공간이긴 한데요. 네. 이제 아빠들도 이제 아기와 함께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수유실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서 왠지 남성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요즘 수유실은 수유 공간을 별도로 구분해 놓은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쉼터와 네. 수유실을 구분해 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기 쉼터는 아기 휴게실로 하고 수유 공간은 별도로 구분을 해서 어머니들은 그 안에서 하시게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같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수유실을 아기 쉼터나 아기 휴게실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남성을 위한
거네요. 다 같이 그러니까 사실 뭔가 남성을 위하고 여성을 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성평등이란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좋아지는 거잖아요. 겁니다. 아기 같이 보는 거고 네네네. 같이 돌보고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서로 돕고 이렇게 되면 우리 정영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나도 또 애를 봐야 되거든. 아우 그냥 수유실로 해갖고 난 못 들어가 이게 좋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요즘 수유실 같은 데를 들어가야 좀 굉장히 꺼려져요. 그러니까 아마 아기 쉼터라고 해도 좀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인데 뭐냐면 이 좀 수유하는 분들이 그 남성의 출입을 굉장히 좀 꺼려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렇겠죠. 뭐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바꾸려면 아예 그 여기 들어가는 저 복도를 하나 해놓고 그 안에 문을 다 각각 만들어서 방방별로 만들어 놓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사실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냥 아빠든 엄마든 아니면 뭐 두 분 같이 들어가시든 편하게 수유하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대체로 보면 큰 공간 안에 이렇게 커튼 정도로 이렇게 막아 놓으시다 보니까 거기에 남자 목소리만 들려도 여성분들이 아주 싫어해.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못 들어간 측면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이름을 아기 쉼터라고 바꾼다고 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구조를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럴 것 같은데 이 현실적으로 어찌됐든 뭐 이런 것들은 회사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서 해줘야 되는 거네. 그렇지, 그럼 만들어줘야지. 이건 뭐 언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게 남성분들이 제안을 우리도 많이 해주신 게 아기 데리고 바깥에 나갔을 때 가실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출입금지 저기도 출입금지 네. 그래서 오히려 남성이라서 더 서러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제 수유실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바꾸고 좀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도 좀 개선이 되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의견이 예전에 한번 제가 많으셨거든요. 여기를 어쨌든 아빠들도 젖병이 있으니까 먹이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빈 데가 있네 이렇게 안에 이렇게 좀 쳐다보다가 어제 개변태 취급받았어. 안에 뭐 이렇게 제대로 취급하셨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 공간 구조를 좀 바꾸는 그래서 그런 걸 뭐 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바뀔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혹시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한 번 더 덧붙일 이야기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 성평등 언어 사전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제가 한번 시험 문제를 이게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일은 주로 누가 하는 일인가요? 저녁 준비, 장보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1번 삼촌, 2번 어머니, 3번 나, 4번 동생. 이거는 두 좀 분은? 문제가 있네. 저는 뭐 3번 고르겠습니다. 3번이 뭐예요? 나. 그럼 바로 표창장. 어유 이 학생 훌륭하구만. 네. 정답 맞추자면 저는 뭐 2번이겠죠. 문제가 있다. 2번 어머니였고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됐던 학생은 결국 답을 못 썼던 거예요. 오 왜냐면 진짜로? 집에서 본인은 아빠가 했기 때문에 와. 아빠가 없었던 거예요 보기에. 그래서 실제 문제 있었던 거 맞죠? 없는데 괜히 만들어가지고 일본 보기 삼촌 너무 웃기지 않아? 그게 왜 갑자기 뛰어나오지? 진짜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런 문제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 있어. 그런 조작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야 문제가 진짜 문제 있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조작 많이 하거든요 이 친구가.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때 이걸 발표할 때 학교 편을 주제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중고등학교 교훈을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어떤 말들이 있는지 중고등학교? 봤었는데, 중고등학교 교훈입니다. 뭐 희생, 알뜰, 인내, 부덕 이런 가부장제 중심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성 역할들이 여고나 여중 교훈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었고 남중에도 있겠지. 남중은 좀 뭔가 진취적이고 높고 큰 목표로 최선을 다하자, 뭐 근면 성실하자 이런 일반적인 거라면 여성은 아름다워라, 뭐 그리고 근면 성실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내일을 이끌 숙녀가 된다. 사랑, 용서한다, 참는다, 도와준다, 희생한다 이런 것도 있고 결의 밭 이런 것도 있고 너무 구태다. 네. 굉장히 그런 다르게 학교 안에서도 아이들이 차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음. 걸 저희도 좀 깨달아서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건 학생들은 그 교훈을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저희가 의견을 들었을 때 교훈 말고 또 학교에 반에서 쓰는 급훈이 있거든요. 네. 아, 급훈. 네, 급훈에 대한 것도 이제 이거는 그냥 개인별적으로 제안해 주셨는데 이제 어떤 남고에는 급훈이 아직도 그게 있대요. 여자는 얼굴이 권력이고 남자는 성적이 권력이다. 와. 그러니까 아직도 실제 생활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생활 속에 뭔가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그런 교훈 급훈을 그냥 없애는 걸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애들이 거기 가서 그런 뭐 어떤 하나의 가치를 갖고 60명이 혹은 뭐 500명이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잖아요. 약간 공장식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런 급훈 교훈 같은 거를 그러니까 옛날에 뭐 진짜 산업화 시대 막 그럴 때 뭐 어쩔 수 없이 있었다고 효율성을 치더라도 위해서. 지금은 이 배움터지 이게 가르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학교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걸 좀 제안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교훈을 바꿀 생각이나 급훈을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좀 없애는 쪽으로 가시는 게 없애라. 어떨까? 저희가 그 얘기를 명절 때도 들었는데 명절 성차별 제안했더니 명절을 없애자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아, 그건 이제 해경을 없애라 이제 그런 느낌이고. 네네.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저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도 어떻게 불편하진 불편하셨어요? 않으셨는지요? 도움이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아, 처음이라. 솔직히 저는 되게 불편했어요. 와, 세 분이 이렇게 활약이 미비할 줄 몰랐습니다. 참으로 불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하여튼 뭐 세 분 따뜻한 세 분 오늘 만나뵈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성평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정선재 팀장님 그리고 김희선 대리님, 신나윤 대리님 세 분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